베일하고 시소코 빼라. 손흥민은 빼면 안 되지. 이런 경기에서. 지금부터 바로 A매치인데. 베일 빼고 베일 자리에 모우라 들어가고요. 야, 시소코 빼고 비니시우스. 여러분, 제 말 믿으세요, 제 말. 아, 맞아. 여러분, 저 서영욱이에요. 맞췄어요, 또. 와, 이런 거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해리케인, 손흥민, 가레스 베일, 이른바 KBS 조합이 처음으로 동시 선발 출격한 경기였습니다. 당연히 아주 기대가 컸는데요.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. 웨스트브롬이 5백을 앞세워서 잘 준비된 수비를 펼쳤고, 토트넘은 공격진의 동선이 겹쳐서 이렇다 할 만한 찬스를 만들지 못한 채 아주 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. 첫 번째 유슈팅이 나온 게 58분께, 후반 13분께였으니까요. 아주 어려운 시합을 했죠. 자칫하면 무승부로 끝날 뻔한 경기였는데, 막판 도어티의 로또 크로스를 멋진 헤딩골로 연결했던 해리케인의 활약 덕분에 1대0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하여 경기 직후 순입니다. 야, 와, 토트넘이 1위에요, 여러분. 네. 기록을 찾아보니까 토트넘이 리그 중간순위 1위에 오른 게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무려 6년 만입니다. 상위 팀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금세 순위 내려올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초반 토트넘 기세 대단합니다. 뉴캐슬 그리고 웨스트햄 이 두 경기에서 막판 실점 때문에 비겼잖아요. 만약에 이 두 경기 잡았다면 압도적인 1위였겠네요. 예, 승점 21점이 됐을 테니까. 자, 올 시즌 토트넘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시즌 초 막판에 놓친 경기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기를 리드할 줄 알고 또 점점 승점도 간소할 줄 아는 그런 팀이 되어가고 있어요. 무리뉴 감독 2년차의 마법이란 게 이런 건가요? 네. 우승까지는 아직 욕심내기 이를지 몰라도 탑4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전망을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다. 물론 이러한 성과의 한 가운데에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있죠. 여전히 뭐 최근 골 못 넣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득점 1위입니다 지금. 자,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KBS 이 케인, 베일, 손흥민 세 선수의 동시 선발 출격인데요. 케인이 최전방, 손흥민이 왼쪽, 그리고 베일이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습니다. 손흥민과 베일 사이, 그러니까 케인 바로 뒤에는 은돈벨레가 나섰고요. 그 뒤에는 시소코하고 호이비에르가 섰습니다. 포백은 도허티, 토비 알더베일트 다이어, 그리고 감기에서 회복된 레길론이 손흥민 뒤쪽에 왼쪽 풀백으로 기용이 됐습니다. 골키퍼 장갑은 메이크 더 런 요리스가 꼈죠. 자, 사실상 무리뉴 감독이 낼 수 있는 최정의 라인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시소코 자리에 로세소 정도 들어가면 완전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. 자, 그런데 경기는 아주 빡빡했습니다. 웨스트브롬이 준비를 참 잘해왔어요. 특히 토트넘의 측면을 효율적으로 요리를 하면서 위기를 쉽게 내주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저 찬란한 KBS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. 베일도 뭐 시원시원한 질주를 보여주지 못했고 뭐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. 좁은 공간에서의 볼 처리도 매끄럽지 않았던 공격수들의 모습. 왜냐하면 상대가 워낙 압박이 있었고 또 지금 거칠었는데 이날따라 심판이 휘슬을 잘 안 불었습니다. 결승골을 넣었던 케인 역시도 골 외에는 뭐 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선수단 전체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제 KBS 조합에 좀 기대를 덜 걸게 된 그런 경기였어요. 앞으로 가레스 베일이 이제 KS 조합하고 어우러지려면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히트맵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먼저 케인 히트맵입니다. 최전방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, 또 이제 주로 왼쪽으로 빠지는 움직임들이 좀 많은 경기였죠. 그리고 이 히트맵은 이제 그 손흥민 선수 히트맵하고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. 차이가 있다면 이제 보이시죠? 손흥민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. 오늘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에 윙백 손흥민이 보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레길런에게 오버래핑을 많이 유도하고 본인이 좀 수비를 많이 도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. 대체적인 위치는 케인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둘 간의 스위칭이 원활하게 시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. 터치나 뭐 슈팅 같은 데이터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맵만 가지고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날 두 선수 모두 이 부분에서 성과가 미미하기도 했었어요. 사실 뭐 움직임에 비해서 뭐 슈팅이나 이러한 찬스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움직임 면에서만 보자면 둘의 조합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맵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커버하는 범위 보시면은 넓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저는 이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데 베일하고 같이 뛰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 체력적인 부담 때문인지 본인이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.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떤 전진 패스를 넣는 것보다는 안전한 선택,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
슈팅을 좀 더 아끼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건 좀 걱정이 됩니다. 물론 올 시즌에 슈팅을 많이 하지 않고서도 많은 골을 뽑아내고 있긴 합니다만, 자 일단 베일 히트맵 좀 볼게요. 네, 베일 히트맵 보면 좀 약간 국지적이죠. 네, 좀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. 그리고 좀 돌출돼 있어요. 나머지 두 선수하고 좀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히트맵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윙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, 손흥민하고 이제 케인이 좌우 중간을 좀 두루두루 커버하면서 움직이고 수시로 이렇게 좀 스위칭을 한 것과는 좀 크게 다른 모양새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쓰리톱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그 이동, 스위칭을 하면서 동료가 비워준 위치를 메워주고, 또 동료들이 뒤로 빠졌을 때는 또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패스를 유도해주고, 이런 식의 어떤 스위칭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, 좀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 히트맵을 보더라도 베일이 케인, 손흥민의 움직임과는 좀 더 좀 발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다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.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뛰는 양이나 동료들과의 원하는 스위칭이 아직까지는 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여전히 뭐 스피드도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베일이고요.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기억하는 베일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, 무엇보다도 손흥민하고 동선이 좀 겹치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, 은돈벨레하고의 어떤 그 주고받는 장면도 거의 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KBS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숙성이 필요하지 않나.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일이 임대 선수라는 거죠. 머무는 동안에 이게 좀 잘 될지, 네,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완전 이적을 하더라도 올 시즌에 뭐 보여줘야지 완전 이적을 할 거 아닙니까? 나이가 어린 선수도 아니고 몸값이 싼 선수도 아닌데, 뭐 오늘 어려운 경기 책임이 베일에게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. 예. 사실 뭐 베일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사실 베일에게 벌써 뭐 팀의 어떤 부진이나 어떤 성적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또 입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뭐 다음 현지 반응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,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 리그 경기 중에서 가장 덜 돋보이는 시합이었고, 케인도 결승골로 좀 모든 게 묻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합을 했습니다. 특히 상대 팀, 그러니까 케인하고 손흥민 쪽 라인 이 사이에 늘 2명, 3명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이 오늘,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, 이렇게 집중관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걸 좀 풀어낼 수 있는, 그 탈압박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, 그 은돈벨레가 좀 부상으로 중간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, 베일의 움직임이 좀 더 이 두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갖춰진다면 훨씬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, 웨스트 브롬즈만큼은 모든 선수들이 두루두루 부진했다. 네, 그걸 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무엇보다 호이비에르, 시소코, 뭐 토비 알더베르 이런 선수들 역시도 오늘 지쳐 있어서 좀 실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정말 이 경기에서만큼은 유리스 골키퍼 든든했고, 물론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좀 넋이 빠져서 실점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. 슈팅이 좀 빗나가서 다행이지. 아주 상대의 가장 위협적인 슈팅을 잘 막아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이어, 와, 다이어 정말 잘하더라고요, 오늘. 확실히 몸은 느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선수인데, 저 기록 보니까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인터셉트도 가장 많이 한 선수고, 굉장히 좀 무리뉴 감독이 다이어 중심으로 수비진을 개편하는 게 점점 이해가 되는 최근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서, 아무튼 또 오늘 그 무실점 클린시트를 했다는 것이 무리뉴 감독에게는 또 굉장히 또 큰 성과로 느껴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토트넘의 지금 가장 큰 무기는 이거예요. 지금 뭐 델레 알리도 명단 제외가 되고, 뭐 라멜라도 지금 부상 때 빠졌고, 뭐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 간의 어떤 그 조화, 뭐 골이 나왔을 때 늘 이렇게 세레머니하는 모습이나 서로 간에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, 이런 것들이 토트넘이 올 시즌 확실히 팀으로서 뭔가 한 단계 나아진, 기대를 좀 더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, 그거는 올 시즌 최종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요소입니다. 자,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. 또 현지 반응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